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강철부대 6화인가요? 자, 6화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하기 일전에 제가 강철부대 W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리고 W를 협찬하고 있는 웨이브웨어라는 곳에서 기능성 의류를 리뷰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좀 홍보를 돕게 되었고, 이런 기능성 의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 필요하면은 찾지 마세요. 필요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씩 웨이브웨어 검색해가지고 기능성 웨어하고 또 운동인들이 좀 필요한 퍼포먼스를 낼 만한 하고 또 몸에 약간 효율을 뭔가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될까, 퍼포먼스를 내는데 좀 동작들이나 이런데 탄성을 뭐 유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몸을 꽉 이렇게 컴프레션해서 기능성으로 잡아줘서 조금 이제 불필요한 어떤 이런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핏하게 입고 있다 보니까 운동할 때 뭐 집중도라든지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하고 또 제가 지금 강철부대를 2번 나눠서 하려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재방송으로 보는데 2시간입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해서 여러분들도 좀 볼맛이 나게 하고, 또 강철부대가 일주일 기다렸다가 또 이제 한 회차 시간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2부 때는 제가 이제 예고편 보고 다음 미션이 어떻게 될 건지, 또 누군가가 탈락할 건지, 하고 또 그 미션은 어떻게 추정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분석 및,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안 했던 리뷰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리뷰 갈 거고요. 이제 제가 봤던 부분만 1시간 한 20분 정도 봤거든요. 그 부분만 제가 좀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이제 가족 모임 식사가 있는데 요거 다 리뷰했다가는 제가 오늘 결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상 그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07하고 이제 특전사하고 이제 뭐 데스매치 가냐 마냐 하는 과정에서 끝났어요. 5화 때. 그래서 이제 수영하는 구다리에서 이제 끝났는데, 707하고 특전사하고 막 아둥바둥 수영을 하고 있었고, 수영하시는 이제 대표적인 멤버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체력이 이제 많이 털렸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3명, 707 3명, 특전사 3명들은 각자들의 임무, EMP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고 또 탐박스를 보트에 싣는 여러 가지 임무들을 각자들이 이제 유도리 있게 맡아서 하고 있는 격정적인 과정에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클로즈업이 됐었는데, 이게 제가 군화로도 수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경험한 토대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군화를 신고 하게 되면 킥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또 맨발로 수영하게 되면 이게 물갈퀴가, 우리가 물론 오리가 아니지만은 물갈퀴가 어느 정도 발에 있어요. 이제 발목이 우리가 유연하게 하고 또 발가락이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킥 추진력이 이제 나오는데, 군화를 신게 되면은 거의 이제 정강이부터 발목, 발등이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손으로 하고 또 내 몸을 평평하게 평형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 부력 가지고만 거의 가는 거라고 봐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운동화를 신고도 수영을 해봤었고, 왜냐면 저는 바다의 사나이고 이제 해적 쪽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별걸 다 해봤어요. 바닷가에서. 진짜로 정장 입고 수영 해본 거 말고는 다 해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군화를 신고, 이 사람들이 체력이 안 좋아서 수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수영복 입고 정신적으로 바다에서 수영하면은 일반 실내 수영장보다 이제 염분도가 있어가지고 더 부력이 좋기 때문에 더 수영도 잘할 것이고, 군화를 신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가 좀 덜 나온 거고, 체력 소진이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707하고 이제 특전사분하고 이제 패들링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저가 봤었을 땐 카메라 시점과 편집점으로는 막 이제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편집점으로 늘 보여줘요, 강철부대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많이 봤던 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707하고 특전사하고는 패가 기울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쫀쫀하게 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이런 그런 구도를 잡아야지 우리가 방송을 끝까지 긴장감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그렇게 유도한 거고, 사실 미션 중반 패들링에서 복귀하는 과정에 그때부터 이미 승패를 기울었다라고 저는 이미 봤었고, 특전사가 이번에도 또 이제 707한테 또 패를 당했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됐죠. 하고 저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나간 사람으로서 이제 느낀 거는, 개인만 잘한다고 진짜 개인이 잘하면은 캐리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팀 어떤 이런 복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게
어떤 스포츠 경기나 저도 어떤 대회를 나가보면은 꼭 1등 하는 사람들이 주로 1등을 하고 1등에 어떤 기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보게 되면. 2등 하는 사람 만년 2등 하고, 뭐 수상을 못 하는 사람 또 만년 수상을 못 하는 것 같고, 약간 그거가 절대값은 아니지만은, 그런 약간 그 분위기나 이런 약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약간 믿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전사가 그래도 707한테 떨어졌는데, 저는 특전사 내부적으로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의 전략들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데이터와 이 정도 체력과 이 정도의 팀워크면은 다른 미션 하더라도 아직은 떨어지기에는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특전사는 이제 안전빵으로 크게 이제 염려 안 하면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특전사 출신이지만은 뭐 특전사라고 해서 지금 막 특전사 응원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누가 이기든 프로그램만 재밌게 굴러가면 되는 어떤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중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전사 우둔하네 뭐하네 이런 댓글 굳이 다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제가 감정 상처 받진 않습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이제 707이 이제 패들링 하면서 복귀하는 과정에 격차도 많이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이제 서바이벌에, 저도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하고 또 이렇게 미션을 진행하고 있으면은 쪼들려 있어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는 하는 단어 있죠. 터널 비전. 예. 왜냐면은 내가 승리라는 것에만 이렇게 쭉 목표를 하고 이렇게 딱 가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이런 언성들도 좀 시비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조금 이제 언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편안한 자세에서 소파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쳐 싸우고 앉았어? 혹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트러블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이기기 위한 저는 승부욕이자 그게 이제 감정 없이 지르는 저는 언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게임을 이기려는 무브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왜 쟤네들 성격 이상하네, 개파가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비조나 혹은 좀 화조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상대방도 메시지를, 그 격정적인 상황에 숨도 차고 몸도 힘들고 하다 보면 잘 귀에 안 박혀요. 그래서 세게 이야기해줍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좀만 더 우리 힘내보자. 아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이야기 하잖아요. 전혀 졸려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게 이야기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7 분들이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거는 진짜 감정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이기기 위한 어떤 무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더 솔저스 할 때 전 찰리팀 소속이었잖아요. 뭐 팀장님한테도 제가 지적한 적도 있었고, 예, 정신 안 차리냐고 막 제가 그때도 팀장님한테도 지적한 적 겁나 많아요. 왜냐면 팀장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리딩 하다가도 한번 얼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자동차 미션을 했었는데 자동차 중립을 안 풀어버렸네 갖고 우리가 이제 생 힘 다 빠져가지고 팀 사기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당시에 이러면 안 됐지만 그냥 그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팀원으로. 그래서 팀장한테 오지게 욕을 한번 박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팀원들이 좀 이렇게 그거 할 것 같아서, 뭔가 힘이 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오지게 욕을 좀 몇 초 박으니까 팀장도 정신 차리고 또 배에 힘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존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 참일기 미션에서. 그런 약간 경우가 있다라고는 부분이 있고, 또 조타라 너는 그냥 리뷰만 해라, 왜 너의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리뷰 보는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같이 가미해서 들으려고 본 사람이 10중 8구예요. 예, 그래서 그게 혹시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구독을 눌러달라 했습니까? 제 영상 열심히 봐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강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기 불편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뒤로 가기 누르기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시면 된다라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707이 이겼어요. 그래서 특전사가 늘 이렇게 졌는데 나중에 결과 진짜 궁금하긴 해요. 만년 특전사는 707 앞에서 이번에 강철부대 W에서의 각자의 팀들은 좌절할지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제 업셋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시나리오적인 부분, 스토리텔링적인 부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져왔는데 특전사가 마지막에 707을 꺾고 이기는 어떤 스토리가 서사적으로 그려지진 않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기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흥행의 배가 될 것 같은 소재일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래서 데스매치가 나와요. 데스매치 미션의 내용은 제가 전에도 이제 예고편 때 설명을 드렸지만, 땅에 묻혀 있는 이제 타이어를 300kg 타이어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삽으로 이제 파다가 지면에 올려서 결승지점까지 골이 난 다음에 본인 팀의 깃발을 흔들게 되면은 이제 생존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체력만 쓰면은 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더 솔졌을 때 이제 개인 미션,
예, 개인 미션 때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개인 미션 떨어지면. 예, 팀도 선정도 못 해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때 저도 쫄깃한 마음에서 180km였나 200km 타이어를 이제 비슷하게 해봤어요. 비슷하게 아니고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들어봤었죠. 대신에 4명이서 들었냐 혼자서 들었냐의 이런 차이였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그립을 땅에다가 쑤셔 넣어서 그립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몸을 이제 셋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리프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노면이 지금은 이제 백사장이라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마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그냥 일반 바닥이었어요. 산바닥이었어요. 산기슭의 바닥이었는데 손 넣을 때마다 막 손등이 찢어지는 느낌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그 미션 끝났을 때 손톱이랑 이제 손톱 옆에 있는 살들이랑 다 찢어져가지고 씻을 때마다 너무 손이 따가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요령은 각자 이제 팀끼리 부대끼리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해병대, 해군, 특전사.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하고 또 제가 이 유사하게 리프팅 운동을 많이 합니다. 스쿼트든 데드리프트든. 데드리프트도 200kg 정도 들고 농담이 아니에요. 과장 아니고 200kg 드는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인스타나 뭐 보시면은 인정한 게 있습니다. 들어봐서 이 유사한 동작을 제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 몸을 진짜 바짝 붙여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붙여서 올린다는 느낌이고 타이어는 그래도 바벨하고 다른 어떤 도구잖아요. 근데 이게 45도만 띄우면은 무조건 들립니다. 예. 거기서 그리고 이제 무릎으로 이제 받쳐가지고 이제 약간 런지 자세 느낌으로 이제 편향되게 이렇게 잡고 거기서 이제 숄더 프레스를 하듯이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 하듯이 이제 45도로 밀어내면은 굴러가요. 그래서 어느 팀은 세게 밀어서 통통통 해서 좀 이렇게 보내자. 그래서 마지막에 튕겨서 밀자라는 어떤 해군 팀이 있고 또 다른 팀은 이제 뭐 이렇게 방향이 셋이서 들다 보니까 한쪽으로 약간 대각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러 번 더 굴려야 되잖아요. 플립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면서 또 팀끼리 또 막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경합을 이제 벌이는 어떤 과정인데 막 특전사도 막 싸워요. 그거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양혜주 대원님이 막 그 팀원들 막 지적하고 그 우준희 대원님한테도 쓴소리하고 하는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기려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군이 탈락하게 됐어요. 해군이 탈락해서 신정민 대원님이 탈락 소감을 이야기할 때 울었습니다. 저도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엉엉 울었죠. 진짜 엉엉 울어. 왜 엉엉 울었냐? 저희 와이프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미션하다 운 것처럼 입이 많이 되고 또 신정민 대원님이 또 왜소하다 보니까 제가 강철부대를 보면서 뭔가 연민하면서 뭔가 더 응원을 했었어요. 왜소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페널티를 갖고 뭔가 미션 하는 느낌? 피지컬이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이라든지 체력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와 중압감과 또 이분이 또 되게 선량하셔가지고 팀에 대해서 뭔가 누가 안 되려고 본인이 계속 내 안에 스트레스를 만드는 성향이신 것 같아서 막 우시고 하는 어떤 그런 진심들이 그냥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해군팀 전체에 좀 이제 수고하셨다 하고 또 해군팀 멋있었다 하고 해군팀 있었기에 강철부대 W에 어느 한 조각이 정말 맞춰져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선사된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신정민 부분 인터뷰 하실 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표를 하셨을 때 조금 많이 슬펐다라는 점 진심으로 이제 컨텐츠 통해서 이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듣기로는 해군분들이 탈락된 게 예고편 같은 것들이 이제 선공개되면서 스포가 됐다라고 제가 뒤늦게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해군 탈락한 거는 감으로 그냥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전력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은 체력 정도라든지 뭐 스탯이 이 정도로 판명되니까 요 팀에 비례하자면은 약한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했는데 잘 맞아 떨어졌어요. 해군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뭐 이거를 뭐 강철부대 뭐라 해야 될까 뭐 제작진들이나 뭐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들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강철부대 W 제작진분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 거 컨텐츠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엄청 노골적인 스포나 또 강철부대 W가 누가 된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컨텐츠를 하잖아요. 제작부들한테 바로 연락 옵니다. 조달님 저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또 스포를 하셨어요? 빨리 영상 내려주세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바빠가지고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전화가 아니고 DM을 못 받는데
박도현 대원님한테 통해서 연락 와가지고, 예. 박도현 대원님이 제작진한테 연락 왔다고, 예. 선배님하고 저와 같은 부대 출신이니 좀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불이 나게 지웠던 게 연락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철 부대 제작진들의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좀 더 재밌게 혹은 좀 더 노골적이게 컨텐츠를 풀고 싶어도 조금 안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상부상조 하고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고 하고, 저는 그 영상들 이제 뭐 예고편 미션 이런 것들 선공개되기 전에 제가 먼저 추측 영상 해군이 떨어질 거라는 영상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이건 타임라인상 테이블이 아니라 타임라인상 저는 이제 제 감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를 이제 거듭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이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특전사까지 이제 골인하면서 타이어 다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전사 해병대 막 달려오면서 계속 응원해주잖아요. 막 해군 화이팅! 막 해군 악발이 보여줘! 막 해군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박수 쳐주잖아요. 옆에서 으쌰으쌰 해줘요. 근데 강철부대 전 시즌도 그러고 더 솔저스도 그러고 항상 패자를 따라다니면서 승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연출해주고자 응원을 하는데, 약간 자주 보니까 제가 약간 장난스러운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탈락팀은 이제 한참 미션 중이잖아요. 뭐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분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방송이 방영도 안 될 텐데, 근데 니들은 이제 생존했다라고 막 진짜 신나갖고 막 해군 악발이 보여줘! 막 해군 화이팅! 하면서 박수치고 하니까 니들은 뭐 되냐? 약간 이렇게 한참 미션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 명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장난스러운 약간 예측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걸 보는데 하고, 이런 장면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짜증날 수도 있겠다. 해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한창 떨어졌는데도 지금 미션 하는 와중인데 다 미리 꼴이 난 사람들은 이제 뒷짐지거나 팔짱 끼고 아니면 박수 치면서 해군 화이팅 해군 화이팅, 물론 그게 진심이지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있었겠다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팀이 이제 확정이 됐죠. 해병대, 특전사, 육군, 707 이렇게 해서 네 팀이 이제 확정돼 가지고 707이 먼저 이런 PPL 영상 및 그 다음에 단결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에피소드를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분량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고 이게 하고, 또 이런 에피소드들이나 미션에서 나오지 않는 또 이완된 모습들에서 나오는 또 여군들의 어떤 매력점들을 이런 데서 또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남은 회차에서도. 그래서 실탄 사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실탄 사격이 대도시 같은 데만 보더라도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데 특히 사격장이 있거든요. 이런 실탄 사격이. 그래서 10발에 2만 원이었는데 저 때는, 지금 뭐 올랐는지 하고 또 사격장마다 가격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구조와 제가 이제 똑같은 총기로 예전에 와이프하고 실탄 사격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타 가지고 제가 똑같이 했는데, 그 사격장이 왜 불편하냐면은 안전 규율이 워낙 타이트해서 우리 미군이나 동남아 사격장처럼 그냥 총구를 들고 막 무빙을 하고 이런 사격장이 아니에요.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냥 수갑 채워놓은 것처럼. 그래서 총구를 막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실제 사격 폼과 나의 어떤 그런 리듬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게 약간 레저에 초점을 둔 사격 이런 구조라, 예, 제가 그 당시에 와이프하고 아무튼 그때 수십 발을 쐈는데 와이프가 다 이겼습니다. 그게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10발에 98점인가 99점 맞아가지고 그 사격장에 이름도 등록되고 명사수라고 그래갖고 배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격을 많이 해왔던 제가 오히려 못 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일반인도 잘 쏠 수 있게 총이 또 맞춰져 있고 총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서 짜들이만 잘해가지고 당기면은 표적에 거의 다 박혀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사격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사격장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오히려 쏘더라도 잘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쏴보니까 실제 제가 사격하던 감하고 너무 틀리고, 내 폼이 실제 폼이 사격 폼이 있는데 거기서 구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뻣뻣해지고. 왜냐면 그 총기가 안 흔들려요. 좌우에 이제 체인으로 완전 고정이 돼가지고 이제 안전상 돌려가지고 겨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실탄 사격에 대해 그 권총 사격 1차 그 자기들끼리 내전할 때 권총 사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그 2차 내전 자기들 단결 활동에 이제 클레이 사격을 하잖아요. 두 개의 물병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무빙하는 원판 접시를 이제 맞추는 게 이제 클레이 사격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내전에서 우승했던 이제 멤버들이 이제 대표를 이제 결성을 하는데, 저도 클레이 사격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전라남도인데, 나주에 이제 클레이 사격장이 있어서, 언젠간 가서 저기서 사격하고 싶다 하고, 또 예전에 한참 특전사 컨텐츠 많이 했었을 때 좀 시간 내가지고 내가 나주 가서 사격 컨텐츠, 클레이 사격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그것도 컨텐츠로 남기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지금 시간까지 이제 와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도 조금 아쉽고, 이제 클레이 사격은 저도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설명을 이제 덧붙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이제 표적이 움직이잖아요. 클레이 사격 이제 특성상 접시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격발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예측 사격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제 저의 훈수가 이제 조금 이제 가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707 이제 자체 내전 끝나고 이제 소고기를 이제 광고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소고기 집을 이제 광고를 받았는지, 소고기를 맛있게 먹는 이제 PPL로 이제 707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전사는 이제 특전사령부에 가가지고, 특전사령부의 어떤 기를 이제 받아갖고, 뭐 우승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겠다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특전사령부에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자 원사님이 이제 맞이를 해줘요. 34년 근무 중이래요. 근데, 제가 받은 특수교육 중에 해척조를 이제 패치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척조를 제가 알기로는 여군 중에 최초로 한 명이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군들이 해척조 받고 싶다 해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해척조는. 왜냐면은 여군이 받기에는 강도가 굉장히 센 훈련이기도 하고, 위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막 3-4시간씩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잠수도 오래 하고 하는데, 하고 또 지옥주 훈련하고 할 때 막 오줌도 싸고 하는데, 여군들이 남군처럼 그렇게 막 그런 비위생적이게 섞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3-4시간씩 수영을 할 때, 바다 안에서 막 초코바도 없고, 바다 안에서 오줌 싸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뭐 위생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훈련 강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해척조는 받는 여군들이, 이 원사님 빼고 없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 최초로 또 천리행군까지 이제 최초로 여군 최초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천리행군이 힘든 게 뭐냐면요, 천리가 400km잖아요. 근데 이 천리가 400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내륙종합 훈련이라고 해서, 천리행군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달짜리 훈련을 우리가 잡거든요. 그럼 3주 동안은 전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 안에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게 우선 제일 힘들고, 3주 동안 이제 산 안에서 이제 주어진 작전들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20km, 많게는 50km, 야금야금 걸으면서 400km 가까이 하는 게 천리에 가까운 3주 안에 또 그 정도 훈련량이 주어져요. 그러고 이제 그 작전 지역에서 우리나라 혹은 부대로 복귀한다는 시뮬레이션으로 또 400을 이제 천리행군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이제 구조인데, 400km만 이제 걷는 것이 대부분의 천리행군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대단한 게, 단순 400km만 걸으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내륙종합전술의 천리행군일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훈련하고 3주 동안 복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진이 많이 빠지고, 특전사분들도 많이 두려워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이제 특전사 부대는 아니더라도 어디 보병이나 이제 다른 어떤 해병대 분들도 천리행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단일 천리 400km만 딱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고, 아까 34년 근무하신 원사님이 김정아 원사님입니다. 김정아 원사님. 그래서 김정아 원사님이 낯이 너무 많이 있길래 어디서 많이 봤지라고 했는데, 약간 부배 닮았던데요. 물론 아닙니다. 김정아 원사님 뭐 제 군대 선배님이신데, 대선배이신데 물론 비야. 그치만은 뭔가 그렇게 닮았다는 걸 위트 섞이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예. 이거를 막 강조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오해 사시거나 악플 달면 안 돼요. 아셨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결 활동하고 또 단합을 할 수 있는, 팀 단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서 보인들이 약간 대본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족구를 하자, 족구하면 이제 대동단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현역 이제 여군분들, 아까 아줌마 포스 나누신 분들의 버프 쓰고, 오클리 선글라스 쓰고 해가지고 4명 한 팀 되고, 그 다음에 예비역분들 강철부대 W 특전사 팀 해가지고 족구 대결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희준 대원님이 서브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받는 수비를 되게 잘해주더라고, 서브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여군분들이 진짜 족구를 잘하는구나 하고, 또 김지은 상사님도 군 생활을 이제
10년 이상 하셨을 거고, 이제 10년 이상 하면서 오지게 족구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받고 볼 잘 띄워주고 하길래, 나보다 족구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인 저보다. 저는 이제 농구는 되게 잘하는데, 족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PTSD가 와가서 컨텐츠를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족구 심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족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족구 끝나고 처맞은 적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좀 말을 좀 수위 높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족구 끝나고 매번 맞던 게 지금 PTSD로 떠올라가지고 여기서 지금 컨텐츠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족구를 하면 꼭 내기를 해요. 예. 근데 전 족구하기 싫은데 인원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땜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개발이다, 개머리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꼭 족구 끝나면 어디 창고 같은데, 저희 이제 예전에 이제 넉가래 창고가 있었거든요. 예, 폐물장에 옆에 넉가래 창고 있었는데 거기 인적이 드물어요 갖고 데리고 가갖고 막 야이 18로 막 내가 수비 잘하라고 했지,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 새끼는 다리도 개발이고 머리도 개머리네 하면서 오지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오진다는 말이 그냥 뺨 한 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정강이 까이고 머리 맞고 이랬어요, 진짜로. 제가 2000년대 군 생활했던 군번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서러웠다. 매우 서러웠지만 나는 후배들한테 구타가 워킹 일절 안 했고 족구 못한다고 때려본 적이 없다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이거 좀 너무 짜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현역분들은 허구한 날 이제 족구 하셨을 건데 단결활동 종목을 내전을 족구 종목을 한 거는 너무 본인들 약간 유리한 걸로 종목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약간 재밌게 느껴졌고, 이제 해병대 그 단결활동, 이제 그 PPL 관련 아니면은 이제 해병대 분들, 육군분들이 이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 에피소드를 이제 넘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리뷰를 끊고 내일 또 추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이 리뷰 듣고 좀 재미있게 좀 하루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퇴근길에 혹은 뭐 운전하면서 집에 출근하시거나 들어가는 길 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은 유익한 컨텐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철부대 7화와 그리고 강철부대 6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